제 이름은 한민준입니다. 저는 94살이에요.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여러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계속 일합니다. 나는 아직도 동네 산책로를 걷고 일요일 아침에는 장기를 두드리며 손주들을 쫓아다닐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자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0년 전만 해도 저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팠고 발목이 욱신거렸고 발이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깨어났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잠결에 신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의사인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머리, 마음, 시험에 신경 쓰는데 바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잊어버립니다. 바로 발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 분을 만났습니다. 현악기 거장 백승호 선생님이시며 76세의 고령이시고 손은 튼튼하지만 발은 약하신 분입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저는 이제 마당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요. 기계 앞에 앉아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그의 발을 바라보았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졌으며 굳은 살이 깊었고 발가락 사이는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애정을 요구하는 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힘을 잃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말을 했다. 나이가 널 막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잊는 게 널 막는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배운 것을 그에게 가르쳤다. 매일 밤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발을 담그세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 한 잔, 소금 한 줌, 그리고 보살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30분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물이 하루의 피로를 반기는 것을 느낀다. 이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압력을 완화하며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매일 밤 그는 마치 무언가가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돌아왔다. 선생님, 밤새 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침에 5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마치 누군가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느리고 원형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그에게 발에는 수천 개의 신경종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점은 간, 이, 폐, 심장과 소통합니다. 발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온몸과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간단하지만 종종 잊히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말리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흐르는 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은 바로 그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발 사이에 생긴 감염으로 인해 발가락을 꺼내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또한 백 선생님께는 매일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걷는 땅은 인생보다 단단할 수 없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똑바로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보온병에 차를 담아 오면서 내게 말했다. 오늘 딸아이랑 시장에 갔어요. 걸어서 쭉 갔어요. 한 번도 앉지 않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병원의 젊은 레지던트들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지켜본 사람처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오랜 친구처럼 그들을 만져보세요. 그들이 건져낸 모든 것에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 걷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진심 어린 꾸준한 행동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깨닫는 순간 당신의 온몸은 당신이 살아갈 이유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백 선생님이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은 후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을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선생님, 제가 입고 있는 신체 부위가 또 있나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부위 중 하나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겨드랑이? 이것이 중요한가요? 그때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떨어지는 곳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체계, 움직임, 심지어 호흡에 있어서도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윤숙이라는 여인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5세였고 상냥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얼굴은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그녀는 병에 걸렸다. 기관지염, 독감, 알레르기 감염. 그는 이미 약을 먹고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종이처럼 악해졌어요. 날씨만 바뀌면 침대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녀의 겨드랑이를 검사해보니 스캔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아 붉어졌고 그곳에 샘은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긴장감이 느껴졌고 열이 아닌 몸에서 떨쳐낼 수 없는 열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각 겨드랑이 아래에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프절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질병과 싸우기 위해 군인을 보내는 방어 시스템의 작은 가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단지 땀과 냄새가 나는 장소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그 문을 닫는 셈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손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해당 부위를 씻으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의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감촉, 순간의 고요함,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잘 말리세요. 겨드랑이는 습기가 많고 답답한 곳입니다. 이런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흥미로운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차가운 모드로 작동시켜 잎사귀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따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의 그 순간이 마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석에 주의를 기울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만지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일주일 후에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체구에 뚜렷한 필체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베이킹소다와 약간의 참기름으로 만든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혀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녀가 누구인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블라우스를 입기 전에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에서 시작해 가슴 이쪽으로 마사지를 하곤 했습니다. 각 원당 1분씩. 잠깐만요. 그녀는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깨닫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더 잘 호흡할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저는 겨드랑이가 작은 포털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막으면 모든 것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문을 열면 에너지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를 관리한 게 언제였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혐오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그곳을 만진 건 언제였나요?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공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물과 가벼운 비누, 부드러운 터치, 차분한 호흡,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몸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면 힘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고 가볍게 걸을 수 있고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윤숙 여사는 오늘날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돕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기적은 큰 약속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작은 습관,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 자신의 몸에 주는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2분 정도 걸리네요. 반도 개뿐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공간을 청소하듯이 겨드랑이를 관리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그게 사실이거든요. 며칠 후 나는 예상치 못하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71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도착했는데 눈은 내리깔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한 선생님, 다리가 서로 붙어 있어요. 밤에는 안쪽이 저리는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원인을 못 찾겠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의 일상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주위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자극을 받았으며 더 깊은 곳에서는 림프절이 딱딱해져서 마치 표면 아래에 있는 작은 덩어리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수년간 무시해온 조용한 불편함. 저는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중요한 동맥과 정맥이 있지만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간과 같은 장기의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림프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로가 막히면 신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림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경련이 일어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다가 결국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그녀에게 해결책이 아락이나 복잡한 나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접촉, 관심, 그리고 단순한 보살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비누로 씻으라고 했는데 비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가 들어간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마치 귀중한 것을 쓰다듬듯이 섬세하고 민감한 피부 위로 손을 부드럽게 밀어 넣으세요. 목욕 후에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잘 닦고 카멜리아 오일이나 중성 크림을 살짝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헐렁하고 편안한 먼 속옷을 입으세요. 딱딱하지도 않고 합성적이지도 않아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몸은 숨을 쉬어야 해요. 이 부위를 누르는 건 혈액순환의 문을 닫는 것과 같아요. 명자는 모든 것을 주위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다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예전처럼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잤어요. 나는 조금씩 한 단계를 더 추가했습니다. 옛날 스트레칭 선생님께 배운 가벼운 운동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모으고 나비 날개처럼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나는 그녀에게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심호흡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5분. 그 이상은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열이 더 이상 축적되지 않으며 몸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리가 피곤한 날에는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씩 옆으로 벌리는 더 부드러운 변형 자세도 가르쳐 드립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통증 없음. 마치 몸을 이완시키는 듯한 느낌. 한 달 후, 그녀는 헐짝 웃는 얼굴과 손자와 함께 따온 신선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손도 더 안정되고 심지어 정신까지 맑아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몸에 베푼 애정이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과 노폐물을 정화하는 림프가 지나가는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이 부분이 막히면 갇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피곤한, 짜증이 난다. 하지만 그것이 풀리면 온몸이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단 5분만. 따뜻한 물을 조금. 부드러운 터치. 가벼운 스트레칭. 차분한 호흡. 오늘 다리가 무겁고 잠이 오지 않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잊고 있던 신체 부위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것과 같은 배려를 그녀에게도 제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앞에 보이는 것, 즉 자신의 얼굴, 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숨기는 것 역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 침묵 속에 건져내는 것에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등과 두피만큼 이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75세의 조명자 할머니께서 어느 여름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고 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아서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네요. 가끔 아들 목소리를 남편 목소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제 머리가 저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검사, CT 스캔, 약물 복용을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나는 그의 등을 보고 두피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뻣뻣했다. 그의 목과 어깨의 근육은 너무 오랫동안 늘어진 밧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두피는 건조하고 둔감하며 혈액순환이 거에 막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축적된 삶의 피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척추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척추는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가 막히면 몸은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은 길을 잃고 감정조차 혼란스러워진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는 뇌의 영양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잊혀진 부위입니다. 그곳으로 혈액이 잘 순환하지 못하면 정신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샤워할 때 손잡이가 길고 부드러운 털이 달린 브러쉬로 등을 씻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척추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동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서 먼지를 쓸어내는 사람처럼요. 며칠 만에 그녀는 이 행동만으로도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몇 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침무 마사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쓰다듬으며 가볍고 부드러운 원을 그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냥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부드럽게 자신을 만져보세요. 2분, 가능하면 5개. 그리고 목덜미, 머리 뒤쪽, 관자놀이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중요한 선박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기억이 다시 공간을 찾기 시작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2주 후에 그녀가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녀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왜냐하면 저는 빛이 다시 거기에서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엄성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느낌. 저는 지금 94세인데도 매일 아침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워있는 채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며 척추가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깨를 움직이고 머리를 좌우로 움직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몸에 너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 움직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푸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 안에 넣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굴리면 등이 저절로 긴장을 푸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이 없는 터치이지만 존재감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오던 명자씨 부인이 이제는 웃는 얼굴로 찾아온다. 그녀는 다시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차를 만들면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치 제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어떤 진단보다도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 몸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진 것 같다면 나이가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등이 돌봄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피는 혈액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존재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애도를 가지고 자신을 만져야 합니다. 차분하게 호흡하세요.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존중심을 가지고 마사지를 받으세요. 그리고 신뢰하라. 기억하면 몸도 보답한다. 길을 닦는 사람처럼 뒤를 조심하세요. 정원에 물을 주는 것처럼 머리를 관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삶이 꽃피울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선생님, 다 잘 되시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은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배운 내용을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은 큰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담아 반복하는 작은 행동에서 온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지력, 하루 한 순간. 이 순간을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헌신으로 바꾸세요. 무료 시간은 필요 없어요.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단 5분이 걸립니다. 반오분만의 월요일에 일어나면 발에 신경을 쓰세요. 밤새도록 따뜻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물의 열기로 인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고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세요. 수요일에 잠자리에 들 때 겨드랑이를 관리하세요. 순한 비누로 씻고 잘 말린 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는 동안 심호흡을 하세요. 금요일 아침 식사 전에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세요. 천천히 앉아서 무릎을 나비 날개처럼 움직이세요. 혈액이 순환되도록 하세요. 일요일에 샤워를 할 때 손잡이가 긴 스펀지로 등을 닦으세요. 밤에는 잊혀진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사람처럼 두피를 조용히 마사지하세요. 다른 날에는 그냥 쉬세요. 느껴보세요. 살아있는 차를 마실 때 발을 마사지하세요. 뉴스를 볼 때는 몸을 스트레칭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기억해줘서 감사하세요. 결국 나이가 몸을 늙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이다. 그리고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애정이에요. 저는 6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90세 노인들이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여성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6개월 만에 고혈압약을 줄이는 데 성공하신 86세 박정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한 일은 이러한 간단한 예방조치를 꾸준히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93세 이상철 선생님도 기억납니다. 그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무언가를 훔치는 것은 위험하지만 늦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물이다. 그러니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면서 인생이 짧아졌다고 느끼시고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느끼시고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내부에서 여전히 맥박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직도 확고함이 엿보인다. 아직도 당신의 눈에는 반짝임이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발을 잘 관리하세요. 겨드랑이를 잘 관리하세요. 허벅지를 잘 관리하세요. 등과 머리를 잘 관리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신체가 활력을 되찾는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만약 이 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여러분의 삶을 돌보기 위한 더 많은 길,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방법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지식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고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음을 켜주세요. 우리는 함께 행복하고 장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몸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